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장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들 힘드셨죠?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미국이 좀 지쳐서 그런 거지. 예. 솔직히 말하면, 그지? 미국 장이 너무 지쳐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? 흔들린다고 그럴까? 예. 원래 강세장에서 그런 악재 나온다고 쉽게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. 네, 맞습니다. 그지? 갈 길을 가는 건데 미국이 이제 채권도 지치고 주식도 지치고 다 지쳤는가 봐. 네. 근데 더 이상 질릴 돈들이 없어. 한국 애들까지 다 가서 질러버렸으니까. 그지? 네. 네. 그래서 지금 장이 지쳐서 그러니까. 자, 트럼프발 관세 전쟁 악재에 매수해야 할 주도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최근에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.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강경화를 하다가 재무장관의 조언에 이어서 관세를 좀 유예하기로 중국만 104%에서 120%, 25%까지 관세를 올리고요.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90일 유예하는 정책으로 잠시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식으로, 유예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IT는 풀었다잖아요. 네. 그럼 반도체 쪽입니다. 그거 다 풀었다는 건 그거는 뭐 중국도 해당되는 거잖아. 이분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뭐 주식을 사라는 둥 뭐 그런 코치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 입김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의심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재밌어요.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많이 올라간 주가는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게 우리가 트럼프 이야기는 뭐 별도로 할 건 없고요. 투자 실패는 우리를 안티프레질하게 만든다. 시장이 흔들림도 안티프레질이죠. 좀 솔직히 장이 좀 불안하잖아요. 장이 답답할 땐 전 종목 차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. 굉장히 중요해요. 네, 맞습니다. 자, 투자는 오늘날의 생활 방식이다. 투기꾼은 단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단기 이익을 얻으려고 주식을 매수한다. 투자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거쳐 믿을 만한 현금 흐름이나 자본 이득이 기대되는 주식에 투자한다. 이기는 투자에서 했던 얘기죠. 이기는 투자 책 참 좋은 거니까 피터 린치의 책입니다. 읽어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장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투기꾼인지 투자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얘기죠. 주식 투자 절대 지식에서 나온 내용인데 매매에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.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. 그러니까 미국에 간 사람들이 편안해서 갔지 네. 불편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. 네, 편안한 상태에서 갔죠. 만약 매매가 편안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것이다. 극한의 역경은 절대로 편안한 이익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. 편안할 때 사서는 주식이 편안할 때는 돈이 안 된다.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. 그죠? 네, 특히 바닥은 쌀 때는 뭐야 불편하다.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매매는 평균적인 투자자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다. 좋은 회사. 근데 사람 잡는 건 좋은 회사야. 주도주, 우량주, 주도주, 우량 주도주. 네. 고점에서 다 걸려들죠. 네. 그러니까 우량 주도주가 연구해 보면 개인을 다 꼭대기에 몰아넣어서 다 거지를 만드니까 우량주가 사람 잡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거는 꼭 좀 적어.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. 편안하면 그 고점이야. 필사하십시오. 우량주가 사람 잡는다. 우량하고 편안하다. 거기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, 보니까. 맞아? 네. 그 이번에 서학개미들이 편안했죠. 네. 편안했잖아요. 정부 서학개미들. 믿을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박살을 내는 거야. 그렇지. 앞그림이 민수다. 투자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안전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대중하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매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대개 막차를 타는 것이다. 막차를 탄다는 것은 거래에 참여하여 가격을 더 끌어올릴 만한 매수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. 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서 매매하는 것이 최선인데 소수의 편에 서거나 소수가 지지하는 전망을 갖는 것은 군중들 틈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결코 편안하지 않다. 바닥은 편안하지 않아. 그렇게 편안하면 고점이야. 읽어볼까요? 추세 추정 전략. 왜 추세 추정 전략에서 가져온 글이에요? 네. 한번 읽어주세요. 그렇다면 얼마를 베팅 혹은 매매할지 결정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? 추세 추정 트레이더들은 매우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시작한다.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투자한다면 초기 매수의 2%, 즉 2,000달러를 사용한다. 전체 자신이 10만 달러인데 고작 2,000달러를 투자한다고 2,000달러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.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장밋빛 꿈에 부풀리기보다는
손실을 미리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. 1% 미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. 하나의 종목에 5% 이상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한 종목에 한 1%씩 담아놓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추가하는 것 괜찮아요. 개인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그래서 거죠. 최소한도 5% 이상은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. 그거 중요한 이유니까 여러분들 아셨죠? 그리고 현금도 얼마 좀 갖고 있고요. 네, 그러면 참 좋습니다. 맞습니다. 현금 가지고 있는 건 고사하고 지랄하고 오자마자 다 지르더라고요. 아니 융자 받아오잖아. 융자도 융자 받을 때가 고점이야. 융자를 받을 정도면 마음이 상당히 편안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요새같이 장 흔들릴 때 융자 받아올 수 있니? 안 돼. 예전에 부자빠님 그때 삼성전자 그 경고하셨을 때 요 자리였거든요. 요 자리가 코로나 때 여기 96,000원 찍었을 때 요 자리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. 요 자리가. 요 자리. 뉴스에서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. 그때가 요때거든요. 맞아.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다고 떠든 인간들, 전문가들 엄청.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꺾이고 나면은 저기가 편안해. 눌림목 나와가지고. 네, 더 갈 것 같아요. 저기서 많이 샀지. 슈퍼 사이클. 반도체 슈퍼 사이클. 반대로 가죠. 시장에 나온 답은 오답이야. 시장에 나온 답은 오답이다. 거기다 써주세요. 요새 미국 주식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막 난리들 치던데. 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자식한테 물려준다고. 중요세도 뭐 아낀다고 그러고. 예.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. 아, 우리 제목에 있는 종목 한두 개 봐야 되겠네요. 이제 반등이 좀 많이 나왔네요.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죠. 네, 반등이 나왔습니다. 반등이 많이 빠져서 올라오니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걸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떼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첩첩이 매물이 엄청 쌓여있거든. 여기부터 이 매물이 이 매물 다 매물이야. 그래서 지금은 올라와도 또 개마고 만들 확률이 높다. 그지? 그때 아빠님이 경고했던 그날부터 해서 별로 가지도 못하고 꺾인 것 맞아, 같아요. 맞아. 네. 거기 정보 좀 돌파하네 어쩌고 떠들면서 개미들 다 물려줬지. 네, 네. 할머니들 많이 가셨어요.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많이 사셨어요, 엔비디아. 작년에 내가 얘기하니까 나를 비웃더라고. 지금은 이제 피바다가 됐겠네. 말도 안 해. 테슬라도 봐야죠. 그래서 이제 모양 보면은 거기에도 뭉치는 자리죠. 네, 뭉친. 그래서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죠.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. 네. 반등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많이 빠지면은 네. 많이 빠지면 반등하더라고. 삼성전자 모습 취해요. 이제 반도체 어쩌고 트럼프 떠들어대도 크게는 못 갈 거예요. 저 정도 반등이겠죠, 뭐. 장 나쁠 때 사서 장 좋을 때 팔아야 돼요. 지수가 좀 플러스 난다 그러면 얘가 좀 올라오는 날이거든요. 그날 조심해야 돼요. 그날이 조심한 날이 요 날이었습니다. 요 날도 조심해야 되고, 요 날도 지수가 많이 올라오는 날. 그리고 가는 종목은 저렇게 많이 안 빠져요. 네. 옆으로 세우죠. 네. 그죠?